안녕하세요, 진이었습니다. 이번은 FX505DT BQ042 제품의 성능편입니다. 이 제품의 외관이랑 가격은 제가 앞에 영상에서 다뤘습니다. 그 영상은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위쪽에 링크를 달아 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FX505GM BQ251 모델, i5 모델이었던 모델과 굉장히 많이 비교를 하고 계시죠. 근데 이게 단순 성능만 가지고 비교를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외관에서 업그레이드 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상판이 색깔만 바뀌었으니까 그렇다 치고,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우라 코어가 적용이 돼서 또 RGB 백라이트가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하시면 금액에 원자재 값에 좀 원가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약간 업그레이드가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따지면 사실 이제 가격대 성능비는 FX505DT BQ042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가격대 성능비, 미친 가성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문의도 되게 많고 구매 의사를 비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일단 그러면 성능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프로그램을 세 가지를 사용을 했습니다. 시네벤치 같은 경우에는 최신형으로 R20 버전을 사용을 했고요. 이제 예전에 R15로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R15보다는 R20이 이제 최신으로 나왔기 때문에 최신형 CPU에 대해서 성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잘 반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3D 마크 기본적으로 파이어 스트라이크랑은 테스트를 했는데, 이제 그래픽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3D 마크를 제외하고 슈퍼포지션을 더 많이 앞으로 테스트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이제 3D 마크 같은 경우에는 파이어 스트라이크로만 가지고 테스트를 하기에는 신형 그래픽 카드들에 대해서 성능 반영을 못 해주는 부분이 너무 많이 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제 앞으로는 슈퍼 포지션을 조금 더 많이 사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엔지니어들은 이 제품을, 이 프로그램을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해볼 거고요. 결과값이 어느 정도 이제 많이 차이가 나는데 1060과 가장 많이 비교를 하시니까 그 비교를 했고요. 그 다음에 CPU 같은 경우에는 i5 8300H, 그 다음에 i7 8750H 요 두 가지와 같이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결과부터 한번 보시죠. 시네벤치 R20 버전, 새로 나온 버전으로 테스트를 했고요. 온도 측정을 하면서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온도 값은 이따가 따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CPU 같은 경우에는 평균 3번적으로 테스트를 반복을 해서 그 평균 값을 가지고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그리고 R15에 비해서는 점수가 약간 다르게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프로그램이 슈퍼포지션인데요. 이 프로그램의 옵션은 총 6가지가 있어요. 720p, 1080 미디엄, 1080 하이, 1080 익스트림, 그 다음에 4K, 8K가 있는데 1080 미디엄, 하이, 익스트림만 가지고 테스트를 했고요. 테스트를 하면 영상이 이렇게 나옵니다. 영상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구동이 되면서 온도, 그 다음에 최소 프레임, 최대 프레임, 평균 프레임이 표기가 되고요. 그렇게 했을 때 테스트 결과값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점수로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나왔을 때 그 평균 값을 가지고 저희가 테스트 결과를 도출을 했습니다. 먼저 CPU 테스트부터 한번 볼게요. 시네벤치로 테스트를 했죠. CPU는 보시다시피 세 가지로 했습니다. i7 8750H, AMD R7 3750H, i5 8300H 세 가지로 했고 각각 멀티코어와 싱글코어 테스트를 했습니다. i7 같은 경우에는 멀티코어 점수가 상당히 높죠. 6개의 코어를 가지고 있고 12개의 스레드니까 당연히 높습니다. 점수는 2675점이 나왔고요. 싱글코어가 403점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i7과 i5, 그 다음에 AMD를 비교했을 때 i7보다는 i5에 훨씬 더 성능이 가깝죠. 그죠? AMD R7 3750 같은 경우에는 멀티코어가 1502점, 싱글코어가 334점이 나왔어요. 근데 i5 같은 경우에는 싱글코어 점수는 AMD보다 더 높은데 멀티코어 점수가 더 낮게 계속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도 조금 저는 좀 의아했는데 실제로 멀티코어 점수는 AMD 쪽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 자, 그리고 슈퍼포지션으로 그래픽카드 테스트 점수를 한번 봅시다. 1080 미디엄으로 봤을 때 1060보다는 1650이 약간씩 전반적으로 조금씩은 낮죠.
이제 어떤 게임으로 비교하시면 제일 좋으냐면 1080 미디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하고 있는 배틀그라운드보다 조금 더 높다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여기서 나오는 프레임 수보다는 배틀그라운드라면 조금씩 한 10프레임 정도가 더 잘 나옵니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하이랑 익스트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내가 고사양으로 옵션을 많이 높였을 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1080 미디엄으로 봤을 때 GTX 1060이 전체 점수가 7788점이죠. 그리고 프레임 수는 46에서 76까지 왔다 갔다 했고요. 평균은 58프레임 나왔습니다. 그리고 GTX 1650 같은 경우에는 전체 점수는 6619점이고요. 프레임 수는 최소 38에서 66까지 왔다 갔다 했고요. 평균 프레임은 49.5프레임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나머지도 비슷하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또 중요하게 보실 거는 그래픽카드 온도입니다.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에는 GTX 1060은 테스트를 하는 내내 72도에서 75도 사이를 계속해서 왔다 갔다 했는데, GTX 1650 같은 경우에는 76도에서 70도, 사실 온도 차이로 봤을 때는 별 차이가 안 난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팬 소음이 상당히 좀 적게 느껴진다라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성능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CPU 성능이랑 그래픽카드 성능 두 가지를 봤을 때 CPU는 i7이랑 비교하시기에는 조금은 무리가 있어요. 그죠? i5, 왜냐하면은 코어 개수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AMD에서 내세우기를 R7 같은 경우에는 i7 등급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사실은 좀 무리가 있는 이야기고, 그건 AMD에서 하는 이야기고요. 실제로 저희가 봤을 때 i5 8300H와 비교를 하는 게 실제 성능 비교가 맞고 금액도 그 정도가 맞습니다. 그리고 i5 8300에 비해서는 실제로 성능이 싱글 코어에서는 비슷하지만 멀티코어에서는 조금 더 좋은 성능을 내고 있었어요.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발열이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 제품에 대해서 발열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 CPU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온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올라가는 부분은 없었어요. 이제 평균적으로 계속 테스트를 돌리고 게임 구동을 해봤을 때도 한 80도 사이 왔다 갔다 했는데요. 8300H와 거의 발열은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팬 소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크게 더 나거나 이러진 않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둘은 비슷한 것 같아요. CPU는. 대신에 이제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그래픽 카드의 발열은 이제 1000대 시리즈 1060, 1050에 비해서 1600대 시리즈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실제로 그래요. i7과 비교하기는 좀 그렇고, i5 지금은 단종이 되는 모델이지만 FX505 GMPQ251과 비교를 했을 때 절대 뒤지거나 하는 모델은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업계에서 하는 말처럼 미친 가성비를 가진 그런 모델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요거에 대해서는 많이 참고하시고,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니어스였습니다.